6월 초순 수출 지표와 전망, 임종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임 기자, 품목별로 보면 출발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예, 그 좀 긍정적인 포인트, 부정적인 포인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좋게 보이는 거는 표에서 보신 것처럼 반도체라든가 무선 통신기기, 특히 반도체 수출이 좀 20% 넘게 늘어난 게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고요. 특히 코로나19 여파 때문이겠습니다만 의약품 수출이 136% 증가를 했습니다. 때문에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걸 감안하면 의약품 수출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낳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또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라든가 미국, 유럽과 같은 이런 주요 시장의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조업일수가 늘어난 게 영향이 크잖아요. 네, 사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제 이틀 더 늘어나서 8일 동안 조업일수가 있었던 게 아무래도 수출이 늘어난 이유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. 때문에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수출이 10% 가까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수출이 늘어났다, 반등할 거다, 이렇게 회복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르다는 지적도 분명히 나옵니다.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석유 제품, 자동차 등 다른 주력 품목 수출이 30% 넘게 줄어들었다라는 점, 이런 점도 좀 본격적으로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다만 하루 평균 수출액이 넉 달째 줄긴 했는데 감소폭이 줄어든 거는 뭐 좀 위안거리다,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네, 앞으로가 문제인데 어떻게 전망됩니까? 예, 한국은행에서 마침 오늘 통화신 정책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내용을 보면 코로나19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 우리 수출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. 때문에 몇 가지 이제 항목별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은 서버형 수요 증가 때문에 앞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내구 소비재용 수요가 더 줄면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도 올해 부진할 것이다,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을 내놨고요. 자동차나 기계류의 수출 같은 경우도 유가 급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부진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부정적인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. 네, 같은 선상에서 오늘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죠. 예,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6차 경제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5조 8천억 상당의 민간 투자를 발굴을 하고 공공 투자 60조 5천억 원은 올해 안에 반드시 집행하겠다,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를 했고요. 또 이를 통해서 다음 달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, 청년 일자리 경험 일자리 5만 개, 민간 일자리 15만 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당장 다음 달부터 지침을 마련하겠다,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.